지금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대로 개인이 가능한 MPL은 있겠느냐? 제가 정답을 적었잖아. 있다. 그런데 홍티경매에서는 MPL 스터디를 안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자, MPL 스터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은 안 하고 제가 5기까지 하고 중단을 하고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과연 개인 MPL이 할 수 있는 것들, 개인이 할 수 있는 MPL,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인이 이제 MPL을 경험하고 싶다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경매 예정 물건을 보라, 이거 예정 물건. 경매가 지금 진행되는 물건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 앞으로 예정된 거, 우리가 성남의 그 판교 물건, 그 의정부에 저기 어디야, 포천에 있는 의정부가 아니라 포천에 있는 약국 상가, 그 채무자 그 경매 넣어가지고 지금 떠 있잖아요. 사건 번호 제가 카페 올려드렸죠. 그 예정 물건이에요. 그게 예정 물건. 그렇게 아직 그 개시 결정만 나고 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배당도 아직 뭐 배당 정규도 안 끝나고 그 채권자들이 배당 신청하는 기간이 또 있어요. 무조건 경매 신청했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이 다 나 돈 받을 거 얼마예요? 라고 다 법원에 내야 돼요. 그럼 저희도 냈느냐? 안 냈죠. 우리 근저당권자인데 경매 신청자인데 뭐 배당 그 표를 얼마 받겠다고 하는 거 뭐 낼 필요도 없고, 그럼 질권자를 내야 되느냐? 낼 필요 없죠. 제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투자위원들은 가만히 계시면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경매 예정 물건을 검색하라.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딱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다 필요 없고, 우린 아파트가 개인이 하려면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분에 이제 국한시키면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물건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서울에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니까 예정 물건이 겁나게 많아요. 454개나 있어요, 서울에. 지금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 이제 곧 앞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기 직전에 신청된 건들이 지금 454건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걸 골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클릭을 일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클릭을 하나씩 여기 밑에서부터 클릭하고 찾고 클릭하고 찾고 그렇게 해서 찾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매 물건은 뭐 하루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뭐 수시로다가 바뀌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게 안 돼요. 네. 경매 낙찰되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은 예정 물건 찾아갖고 하나씩 클릭해서 제가 꼭 그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 시간을 들여서. 자, 그럼 찾았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게 이제 방금 보여드린 물건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뭐야, 기업은행. 이 아파트는 지금 한 10억 가까이 되는 빌라 같아요.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아파트겠네. 찾아봤으니까. 이 아파트는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화살표에 가렸지만 기업은행이 3억 3천 채권 최고액이 있고 그 밑에 노땡땡이라는 분이, 이 노씨라는 분이 2억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개인이네. 노땡땡이 법인은 아니잖아요. 대부업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대부업체라고 써야 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개인 아니에요. 그럼 이 개인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갖고 있는 2억 근저당을 내가 갖고 오고 싶어. 찾았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하고 이 사람이 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확인하지? 이 사람 전화번호를 어떻게 할까? 그럼 채무자한테 연락해. 소유자는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이 소유주가 자기가 자기 집 담보로 이 사람한테 돈 빌리고 근저당 설정해줬는데 이 사람 연락처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지. 그럼 채무자한테 연락해갖고, 저기요, 제가 당신 경매에 들어간 물건에 노땡땡이라는 사람 근저당을 제가 사고 싶은데 혹시 이 사람 전화번호 알아요? 그러면 그 채무자, 이 소유주가 네, 알려드릴게요 라고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욕이나 먹지. 그리고 채무자 연락은 또 어떻게 알아? 채무자한테 연락을 어떻게 해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집에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저기요, 당신 근저당 2억짜리 그 사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줄까요? 물벼락 맞거나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방법은 채무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노땡땡이란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내가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지? 등기부를 띄워봐야죠. 등기부 등본을 띄면 이게 나오겠죠? 주소, 여기 2억 설정한 거, 2015년에 설정했네. 지금 벌써 7년 전이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인천에 살고 있을까? 안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찾아가 봐야지 알지.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찾아가는 게 뭐 시간이, 저는 찾아가는 걸 권해드리긴 해요. 직접 가서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또 만약에 제가 서초동에서 인천 서구면 저 끝쪽인데, 그럼 서구까지 가려면 차를 갖고 가도 제가 볼 때 최소 50km가 넘어요. 왕복 100km가 넘으니까 여기 출발하면 그 왕복으로다가 차에다가만
교통시간만 거의 2시간 넘게 걸리고 찾아간다고 이 사람이 있으라는 법이 있나? 없으면 어떻게? 그럼 노상 기다려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뭐 무작정 찾아가는 건 의미가 없고 먼저 편지를 보내야죠. 편지를.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물건을 찾아서 개인 근저당권자를 발견했어요. 아, 요거 내가 인수하고 싶어. 요거는 확실하게 배당이 될 것 같아. 배당 순번에 들고, 왜냐면 지금 가격하고 맞춰야 되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갖고서 뭐 받지도 못할 근저당권자 연락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미 걸러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배당이 확실히 받는 거니까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찾아가는 것보다 편지를 보내야죠. 찾아간다고 무조건 찾아간다고 웬 뜬금없이 웬 놈이 찾아가고 뭐야 이거 뭘 사겠다는 거야. 그렇게 당황시키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이미 그 찾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편지 매수 의향서를 발송하는 게 두 번째예요. 편지를 발송하는 거예요. 편지를 어떻게 발송하지? 자, 보시면은 이게 NPL 스터디 2020년 아마 11월 달일 거예요. 1기 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여기 보시면은 수원시, 평택시에서 아파트 물건을 찾아가지고 1순위, 2순위 우리가 보낼 거, 우리가 매수예약서를 보낼 물건을 캐치해가지고 다 찾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제가 방금 아까 보여드린 그거대로 이분들이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노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른쪽에는 이제 딴 분이겠죠. 이분도 얼마 다 기록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찾냐? 매일같이 경매물건 그 사이트를 봐야죠. 보지 않고 방법이 있나? 무슨 수로다가 이거를 찾겠어요. 자, 그럼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썼다. 제가 이렇게 쓰라고 알려드려서 해줬다니까. 보시면은 누구누구님 불쑥 찾아뵈는 것이 도리가 아니타여 편지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홍티경매에서 근무하는 누구누구입니다. 홍티경매 근무 안 하더라도 근무한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된 이유는 뭐 선생님께서 설정한 뭐 의정부의 그 아파트 물건에 대한 근저당 채권 이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어쩌냐. 뭐 원금에 대해서 아직 이자도 못 받고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살 테니까 연락 주세요라고 그걸 편지를 써서 이거를 갖다가 그 방금 보여드린 그 근저당권자 주소로다가 이걸 보내는 거라고. 이걸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이거 편지를 받은 다음에 뭐 연락이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연락이 오면 그때는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요거 관련돼서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오는 분들은 한 30%, 적게 오는 분들은 뭐 10%. 그러니까 10통 보내면 한 통 해서 한 3통? 뭐 어떤 분은 뭐 절반 가까이 연락이 온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300통을 보냈는데 전 300통 보냈는데 편지가 25통밖에 안 왔어요. 와, 300에 25통이면은 뭐 10%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편지가 온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낸다고 해서 다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 뭐 확률적으로도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다 사람마다 개별로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보낸다고 많이 보내면 많이 오겠죠. 비율이 높아지니까. 1000통 보낸 사람하고 10통 보낸 사람하고 당연히 1000통 보낸 사람은 연락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NPL 개인이 하려면 진짜 개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통 보내가지고 그걸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1000통을 보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이 보내야 많이 연락이 올 테니까. 그 중에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 그래서 홍티경매 우리 카페에 제가 이제 이때는 1기부터 쫙 분류가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저분해 갖고 그냥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지금은 카페 게시판이 되게 간편해졌죠. 그 밑에 보시면은 NPL 스터디라고 해서 그 밑에 그 들어가는 게시판 그 큰 제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스터디 해갖고 올린 거, 이거 숙제 해갖고 제가 올렸거든요. 다 올리라 그래서 그 올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기부터 5기까지 하신 분들. 근데 찬찬히 보시면은 1기부터 회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뜨문뜨문해지는 건 있어. 2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3, 4기 분들이 조금, 5기 분들은 약간 좀 조금 좀 열심히 조금 더 1기보다는 좀 덜. 근데 이게 이제 힘에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에 붙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갖고 숙제까지 올려서 이분들이 편지를 보내는 걸 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매수 예약서를 발송해서 편지를 많이 보낼 수 있는, 많이 보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많이 얻으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는 연락이 왔어요. 편지를 받고 연락이 왔어. 야, 이거 나 진짜 돈도 못 받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그 돈도 나 필요한데 이놈이 지금 결국에는 배짜라고 들어넣어서 경매까지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연락 온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전화만 받고 그러시군요. 딱하네요. 뭐 그러고 끊어요?
아니죠. 만나고 협상을 해야지. 왜? 그걸 사와야 되니까. 그 매수 협상을 하는데 그 중요한 건 어떻게 협상을 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여기서 협상하는 방법, 뭐 제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일이 여기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세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큰 틀에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화가 오면은 많은 분들이 전화로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일단 전화가 오니까 반가워. 반갑죠. 내가 편지 보냈는데 연락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막 가슴도 뛰고 야 되는구나. 홍티 선생의 말대로 하니까 진짜 연락이 오네. 연락이 오는 걸 온다 그러지 뭐 안 오는 걸 온다고 했겠어. 제가 오는 거 당연하지. 연락이 왔어. 그럼 얘기를 해. 근데 그냥 전화가 온 거에 너무 들떠가지고 그냥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설명을 막 한다고 다. 이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듣고 있고 싶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도 그 채권자도 돈 못 받아갖고 좀 우라통 터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뭘 전화로 설명을 해. 중요한 거는 얼마에 살 거야 이거 아니야. 얼마에 살 거야. 그래서 얼마 줄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뭔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전화로 간단히 네 제가 그 편지 보낸 누군데요. 시간 되시면은 한번 만나실까? 만나야지 반드시 오프에서. 전화로는 안 돼요. 오프에서 만나야 돼요. 이런 거는 만나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일로 찾아오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또 집으로 찾아간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 앞 근처 뭐 여기든 어디든 근처에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커피숍이면 뭐 불안할 거 없잖아요. 뭐 으슥한 데로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 반드시 오프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불가능합니다. MPL 하려면 이게 뭐 투잡으로 MPL 한다? 안 돼요. 시간 여유가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투잡으로다가 한번 해보려고도 했는데 저는 그 실패했잖아요. 회원들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패한 거를 다 곱씹어 보고 복귀해 볼 때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야 되는구나. 여유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오프에서 만날 때 바로바로 만나야지. 제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 되죠. 이 사람은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만나야죠. 만나자고 할 때.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프에서 반드시 만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서를 확인해야죠. 만난다고 할 때 전화로 예 그동안 마음이 뭐 좀 속쓰리셨겠어요. 뭐 안타깝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사치레 한두 마디 하고 저기 나오실 때 계약서 좀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계약서. 왜? 근저당 돈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겠지 뭐. 설마 아무 계약서도 없이 돈 빌려줬을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지만 보통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좀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추가로 뭐가 필요하냐? 네 번째. 이자하고 원금 상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 언제 이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약속한 걸 계약서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 내역서를 갖고 와야지. 그렇다고 통장을 들고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메모든지 뭐든지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필로 써가지고 또는 뭐 프린트해 오든지 해갖고 이자를 얼마 받았고 원금을 얼마 받았고 지금 남은 게 얼마구나.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빌려준 돈하고 지금까지 못 받은 이자 플러스 원금 기타 등등 기타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이거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조건 하고 이분이 그걸 갖고 오지 않으면은 그 만남이 무용지물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계약서를 못 보고 내 말만 믿어. 무슨 수로 당신 말을 믿어. 갖고 와야지 믿지. 이런 거를 못 보고 그냥 얘기만 2시간이나 하고 온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스터디 처음이니까 뭐 처음이니까 배우는 거지만. 그러니까 얘기만 듣고 그냥 오히려 커피값도 본인이 내셨어. 밥값도 내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남는 건 없어.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뭐 계약서라든가 그 상한 내역서 있어요? 못 받았다는 거 안 준다는 거야. 그럼 그런 만남은 의미가 없죠. 기껏 시간 들여서 갔는데 몇 시간 동안 만나서 결국 그 사람 하소연만 듣고 그냥 온 거야. 건진 게 없어. 이런 일들도 되게 빈번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왜 빈손으로 돌아왔냐. 이분들이 전화할 때 이런 얘기 안 했겠느냐. 제가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죠. 얘기했죠. 반드시 만날 때는 계약서, 원금 주고받은 내역 갖고 오시라고 해라. 근데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온 걸 어떻게 가서 뭐 쫓아가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바로 MPL의 가장 큰 한계 상황이라고 뭐 제가 답을 드려요. 그럼 가장 난해한 한계 상황은 뭐냐? 방금처럼 그런 걸 안 갖고 왔을 때가 그게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고요. 그리고 그걸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은행들이나 대부업체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티 경매가 뭐 그처럼 연락이 왔더라고 뭐 근저당을 사겠다고 우리 채권 여러분들이 투자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겠다고 연락 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뭐 원금보다 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자가 잘 들어오는 거 원금보다 싸게 왜 팔아요? 아니 오늘까지 니네가 그럼 연체이자까지 다 줘 그럼 내가 넘길게. 아 그렇게도 넘길까 말까 하는데 뭘 원금보다 싸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끊었죠.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끊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만약에 팔겠다는 사람이면은 뭘 준비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받은 이자 내역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쉽게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금융권 NPL을 살 때는 쉽게 이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편한데 문제는 개인이 NPL을 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자료도 안 줘. 그리고 내용을 잘 몰라. 자기가 원금이 2억이고 채권 최고액이 3억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3억을 받을 수 있대요. 왜? 이 사람이 돈 빌려갈 때 3억 주기로 했대. 그래서 이거는 3억짜리라는 거야. 그럼 내가 깎아줄게. 2억 5천 주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자도 설정도 안 해놓고 그 법정인 이자 5%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은 1년에 5% 해봐야 1년에 5%밖에 못 받는데 아니 그러면 2억에 1년에 5%면은 2억 500밖에 안 되는 거 그 채권을 채권 최고액이 3억이라는 그 3억에 그 근저당 설정했다 그래서 그걸 2억 5천에 사라고. 그래도 너 2억 5천 너 5천만 원 버는 거야. 왜? 얘가 3억 주기로 했어. 그건 채무자가 3억 주기로 했다고 그 낙찰받고 배당 때 저기요 이거는요 2억이 원금이고요 원래 내가 3억 주기로 했으니까 얘는 배당을 3억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채무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 사람이 뭔 상관이 일단은 최대한대로 안 줄 수 있는 거 안 주고 다른 빚을 탕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채무자가 반발하죠. 무슨 소리야 그냥 그건 빌려올 때 내가 툭 던진 농담이지 나 이자 계산 안 했어 법적인 이자 5%밖에 못 줘 라고 배당이를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근저당권자 개인들 같은 경우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금융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 같은 대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기부터 했던 분들이 2달, 맥시멈이 2달인데 2달하고 나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왜 안 돼?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는 편지를 많이 보내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 오는 게 그래 연락 오는 게 그렇다 치고 근데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복장 터지는 거야.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말이 안 통하니까 미치는 거야.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나게 얘기했는데 딴소리.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그때는 이제 제가 전과목을 막 다 가르칠 때 이놈이 이제 과학인가? 그래서 과학을 제가 다음날 시험이 과학인 줄 알고 열심히 과학을 설명해 줬어요. 내일 과학인데 내가 수학을 가르치지만 내가 과학도 해줄게. 그리고 오늘 또 시간이 냈으니까 내가 내일 시험이 과학이니까 과학을 1시간만 동안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게 시험범위라고. 자, 시험 잘 봐. 그랬더니 이놈이 다 수업 듣고 나서 끝나고 하는 소리가 뭐냐. 저 오늘 과학 시험 봤는데요. 그때 진짜 제가 씨발 욕이 나왔거든. 이 정신 나간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 시험을 오늘 봤으면 내가 설명할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냥 들었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거 모든 게 다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냥 힘이 다 빠지고 와 진짜 내가 1시간 반 동안 뭐 했지? 뭐 했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저당권자들한테 설명을 아무리 내가 진짜 저한테 배운 대로 일목요연하게 했다고 쳐요.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했다고 쳐.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네 근데 이건 뭐죠? 그럼 그 설명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떤 회원은 싸우고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못 알아듣고 왜 자꾸 헛소리 하느냐. 그래서 막 싸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열불이 나고 복장 터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 NPL이 가장 난해한 점은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인내, 노력, 끈기, 진짜 이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면 절대 못한다는. 저는 못해요. 저는 성격이 불같아갖고 저 다혈질이라 막 못 알아들으면 목소리가 일단 커져. 저하고 통화하신 회원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간혹가다가 저하고 통화하면 제가 목소리가 막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못 알아듣고 답답하면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어찌됐든 설득이 힘들다. 그래서 NPL을 개인적으로 개인 NPL 내가 NPL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썸네일은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다 견뎌내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인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한두 달 노력했다고 MPL, 어떻게 한두 달 하고서 그걸 수익을 기대합니까? 1년 이상을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길게 보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얻어지는 게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건져질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이거는 진짜 때마침 좋은 사람 만나서 계약될 수 있는 거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뭐 속된 말로 진상만 만나서 못했어.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노력하고 꾸준히 도전하면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 1년에 한두 건 못하긴 한두 건 할 수 있다라고 저 보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개인 MPL, 개인의 MPL, 내가 개인적으로 MPL에서 경험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 네 번째,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어떤 분들은 개인 MPL 하는데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될까요? 대출 누가 해줘? 누가 개인한테 대출을 해줘? 어느 누가 대출해 주나요? 대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좀 달라 이거야. 개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데가 뭐 있을 수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담보로 대출 받고 마이너 통장 받는 것처럼 누구나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이런 것들이 왜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올까요? 왜 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할까? 이런 걸 받았다고 하면 받았어? 왜? 다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극소수니까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예. 희소 가치가 없다면 왜 떠들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걸 나도 했다고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못한 걸 떠들어야지. 야, 진짜 했구나. 근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NPL 매수해갖고 그 매수한 금액을 질권대출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림도 없다. 힘들다. 그래서 개인 내 돈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뭐 2억 넘어가는 건 못하겠지만 또 2억 이내, 뭐 개인계좌당은 2억 이내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최소 종잣돈이 2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를 들어보고 어렵겠구나. 이거 힘들겠는데. 저는 돈도 있고 돈도 좀 있어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원래 오늘 할 제목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저께 제가 통화하면서 이제 상담하신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개인 MPL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어.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또는 개인이 뭐 안 된다고 뭐 했는데 진짜 안 되냐 뭐 그거 갖고 물어보는 게 있고 그러면 네가 옛날에 홍티가 네가 저기 2020년에 MPL 스터디 한 거 사기 아니냐? 안 되는 걸 왜 스터디에서 돈을 벌었냐? 그때 수강료 제가 한 7천만 원 받았으니까 그럼 7천만 원 번 거 그거 다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안 되는 걸 왜 한다고 그랬냐?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얘기 계속했다고요. 길게 봐라. 길게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다. 길게 보고 가자. 근데 길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현실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중단한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또 투자회원으로 와 계시고 또 대부회원으로도 계시고 하는데 약간 이제 변경을 하신 거죠. 근데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시간 여유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 도와주세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세요. 오시고 요 반은 뭐 공지할 건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 말을 하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냥 제가 이름을 짓는 건 MPL 맨투맨 기본 실력 정석반이라고 할게요. 뭐 수학만 정석에 있는 게 아니라 MPL 정석에 있는 거니까 MPL 기본 실력 정석반에 신청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 여러 명이 할 수 없어. 이거 무조건 1대1이에요. 1대1. 1대1로 해야지 1대2도 안 돼. 부부라면은 뭐 가능하고요. 친구 안 돼요. 친구는 뭐 가족만 가능하고 친구는 뭐 혼자 친구 와서 나중에 따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수강료 2배 내야 되니까 친구끼리 오면 2배 내는 거고 물론 좀 깎아줄 수도 있고요. 제가 일단 보통은 1대1 부부는 뭐 함께 와도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 실력 신청반 신청하시면 돼. 자, 놀라지 마시고 수강료 제가 1,000만 원 받겠습니다. 수강기가 1년이고요. 1년 동안에 뭐 핵심 강의나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하고 실제로 등록을 하시면 서초동에 오셔야 되니까 오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스케줄을 잡고 뭐 일정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따로 디테일한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수강료 제가 1,000만 원을 받지 1,000만 원 이하 받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협상해서 답답하다면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걸 제가 노력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저는 되게 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옆에서 딱 달라붙어 갖고 맨투맨 그 진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제가 고3 과외비 이상은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난다고 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할 때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에너지가 더 소모되니까 고3 이과에 받는 뭐 한 350만 원 정도는 받아야지.
그럼 1년이면 한 4천 가까이 되는데 4천 받아도 되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만남은 조금 줄여야 되니까 또 개인적으로 할 게 있으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1,000만 원. 네, 1,000만 원에. 근데 제가 조건을 달게요. 와, 1,000만 원 못하면 어떻게? 그래요,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단 1년 동안 제가 뭐 그렇다고 제가 터무니없는 걸 막 이만큼 밤새도록 하라고 제가 요구하진 않고요. 그분에 맞게 제가 알맞게 양을 들여서 그분이 진짜 성실하게 했는지 여부는 정말 따져야죠.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30% 드린다 이거야.